오늘이 벌써 9월 이제 19일. 네, 중반이 지났잖아요. 9월에 그 오리진을 찾아서 오늘 주인공이신데 제가 그림을 이렇게 딱 보내주신 그 프로필 그림을 딱 보니까 물론 젊으시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뭐랄까 아이들의 그 동심, 순수함 그런 게 느껴지고 명랑하고 뭐랄까 좀 그런 무겁고 이제 이런 분위기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 오늘 만나면은 그림 설명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랬습니다. 갈수록 이 유혹이 많아지는 세상인데 이 작업을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냥 좀 고민이 많거나 좀 이렇게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하면은 그림을 먼저 그렸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차분하게 하고 좀 기분 좋게 하고 이제 색깔이나 이런 그리면서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풀리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림이 계속 좋았고 그렇게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제가 지금 너무 급하다 보니까 작가님 소개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딴 질문을 먼저 했네요.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작가님 작품이랑 작가님이랑 같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제가 작품 설명을 아니요 작품 설명이 아니라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마음의 정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정원 그 언어 자체로 보면은 마음속에 있는 정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제 존재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위로가 되는 게 무엇일까, 내 삶 속에서 힘이 돼주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풀어놓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부 시절 작업을 할 때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한 태도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고 그렸더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살아갈 때 누구나 쉼은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걷고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중간중간마다 그런 쉼이 필요한데, 그 저에게 있어서의 그 쉼은 무엇인가에 대한 걸 계속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징물로 만들기도 해보고, 그 다음 이제 공간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제 마음속에 있는 정원에다가 그려나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힘들거나 지치거나 이러면 그림을 먼저 그려요. 그 부분들도 제가 있어서의 회복의 과정이에요. 제 삶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직업을, 작가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를 그려 나가다 보니까 또 몽환적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왜냐면 규칙성이 없거든요. 제 작업 속에서는 큰 타이틀은 주제가 있지만 과정을 그려 나가는 곳곳 중간중간마다에는 그런 계획성은 사실 없어요. 그냥 즉흥적인 것도 있어요. 재미로 풀어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소재 자체도 뭔가 펜이나 종이에 펜을 먼저 선택하는 그 이유도 이제 자유롭게 그려나갈 수 있고 또 재밌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치유의 과정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랬구나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면서 많이 그래도 궁리를 하고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림을 봤을 때 많이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상징물이라든지 제가 꾸준히 써오는 그런 상징물들은 있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색감을 선정하거나 그림에 있어서 그런 느낌은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이런 식으로 그려봤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이런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달라질 때도 많아요. 그렇구나요. 제가 항상 작가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지만, 이게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작업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취미생활로 하면 저는
만화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정말요? 네, 근데 그 만화책 중에서도 네. 요즘에 보면은 그 삶의 에피소드 같은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왜 심플하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웹툰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요즘에는 이제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좋은 책, 그냥 제가 끌리는 책 그냥 선정해서 보기도 하고 그래요. 취미생활이 굉장히 잔잔하시군요. 아니요, 근데 또 이게 또 때에 따라 다른데 어쩔 때 너무 사람 많은 신나는 곳에서 막 놀고 싶기도 하고 네네. 그렇기도 한데 주로 저는 약간 집순이와 같은 느낌 아니, 생활을 좋아요. 해요. 책은 진짜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네. 어떤 부분에서든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책이 아주 무거운 철학적인 거라든지 뭐 이렇게 깊은 내용을 담는 것은 아직까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기분을 이렇게 좀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삶에 대해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요즘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또 이거는 또 즉흥적인 네. 질문이지만 작가님이 이렇게 이제 작업을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제 또 우리가 경제 활동을 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지금은 약간 이제 학업 때문에 네. 좀 잠깐 쉬고 있는데 일을 네. 그 전에는 아동미술학원에서 네. 이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네.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아동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동심을 볼 수 네. 있는 그런 그림. 그렇긴 한데 이제 또 뭐 규칙적인 걸 가르친다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좀 아무래도 입시 미술이나 이런 일보다는 좀 틀에 박히지 않게끔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일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학업도 또 이어나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그렇게 네. 그러니까 작업하고 그렇게 많이 좀 네. 다르지 않은 걸로 해서 이렇게 좀 생활적인 거나 이런 네.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핍박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늘 들어요. 맞아요. 네. 네,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잘 이렇게 가고 계시는 거지만 아직은 부모님한테 많이 의지를 네, 하고 아무래도 계신 네, 거죠. 그런 부분이 또 마음적으로도 많이 무겁기도 하고 네. 빨리 이제 좀 더 이제 경제적으로도 네. 좀 이렇게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또 그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림을 통해서 많이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렇지 못한 네. 상황에서 이 양쪽 그냥 갈라지게 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는 작업을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고민도 사실은 그렇죠.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놓고 싶지 않은 그런 것 중에 놀 수도 없어요. 진짜 정말 저는 하고 그냥 호흡 같은 그러니까 활력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 못 놓겠어요. 네, 뭐 어찌됐든 뭐 작가들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있는 작가분들은 없을 거고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뭐 너는 내 운명? 네, 너는 네, 내 운명. 난 그것처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맞아요. 수반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고 네. 아직 젊으시니까 많은 일도 도전하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욕심 나는 게 있으면 어떤 부분이 지금 욕심이 나시나요? 하고 싶은 일 네. 중에서요. 저는 화실도 나름대로 좀 계획적으로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화실 운영. 네, 그러니까 그게 또 대상이 뭐 어린아이나 뭐 성인이나 동떨어져서 그림을 자체를 그러니까 예술하면 뭔가 좀 나는 그림을 못 그려서 싫어 약간 좀 어려워 그래서 좀 힘들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나 규칙이 솔직히 없잖아요. 네. 그냥 그려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내면이나 자기의 표현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그려 나가면서 할 수 있는 화실 운영도 하고 싶고 또 바리스타? 바리스타. 네, 저는 이제
뭐 아니 바리스타 이렇게 네, 팁을 그렇죠. 제가 직접 무려내고 싶어. 아직 그걸 배우질 않아서 네. 그냥 소망 정도로만 아.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모임의 장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 뭐 네. 그런 곳 있잖아요. 네. 괜찮은데 제가 아는 분도 이제 1층에는 그런 카페, 네. 2층에는 자기 작업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상 제 선배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작업실이랑 네. 카페랑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맞아요. 네. 이게 다 뭐 장단점이 있어서 어쨌든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전- 기회가 된다면. 네, 화실 표현 같은 안 할것 경우에는 그 어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좀 바뀌어야지만 네. 이게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동료가 돼야 화실이 활성화가 될 텐데 네. 점점 빼는 추세로 가니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되게 지원을 많이 안타깝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자. 네. 예술인으로서 그 세상에 하고 싶은 말? 또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는 그냥 네. 뭐 지인들이나 뭐 그림을 감상하는 분들이나 네. 그냥 너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림은 어렵고 뭐 이럴 걸 꼭 분석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은근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항상 뭐 보면 뭐 설명을 꼭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저는 그냥 예술 그림 자체를 그냥 삶의 한 일부분으로 그냥 진짜 좀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주 함께 소통하고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 작업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작업의 마무리는 그냥 전시회에서 그림을 걸고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네. 저는 그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그 마음의 정원을 초대하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마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다가오셨으면 좋겠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는 점. 네,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담 없이 그냥. 충분히 그렇게 바라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러면- 볼 때도 그렇게 보였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전시. 그러니까 전시든 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아, 어떤 개인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다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학업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아직도 학업을 네, 이제 일단 논문이라든지 아. 그런 글쓰기가 좀 남아서 아직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제 완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이제 단체전을 10월이랑 12월에 앞두고 있어서 지금 또 이렇게 작업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작가님이 좀 뭐랄까 사람들에게 편히도 다가가지만 오래도록 기억되는 그런 작가가 네. 끝까지 그 네. 작가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작품의 제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작품의 제목은 마음의 정원 시리즈 한여름밤의 달 항아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여름을 계절 중에서 가장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이 덥고 지치는데 이상하게도 힘이 제일 잘 나고 열정적으로 작업을 하는 그 계절이 여름인데 그 여름 동안에 지치는 일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너무 이제 지치고 하니까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저희 이제 외가 가족들이랑 제주도를 여행을 갔는데 너무 생각보다 꿈꿔왔던 휴양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더운 그 지친 와중에
이렇게 차를 타고 시골길을 막 달리고 있는데 한 깜깜한 밤에 달이 이렇게 떠 있고 그 숲들의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 때를 보고 그 달을 보면서 이제 추억을 했어요. 아, 정말 내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존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족들과의 보내는 오랜만의 시간, 또 이렇게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 달 항아리 안에 넣어놓은 정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상징물들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산호초라든지 뭐 이런 공간들, 작은 뭐 이렇게 보이는 공간들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이라든지 뭐 식물들인 야자수나 뭐 장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뭐 그곳에서 관찰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제가 다시 그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회상하는 부분에서 많이 형성된 상징물들이에요. 그래서 산호초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다에 있는 거 그냥 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제 태몽이 물고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붕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고기에게 있어서 피난처라든지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산호초잖아요. 근데 그 산호초를 그리기도 하면서 그 동시에 별사탕 같이 그 표현을 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힘든 여행 속에서 엄마가 이렇게 사주셨던 별사탕이 있었는데, 그게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저만의 그런 즐거운 간식거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힘든 상황 속에서 별사탕을 그려내고 산호초를 그려내는 거는 이제 피난처 같은 보호구역 같은 거를 표현하고 싶었고, 또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세계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들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형상들을 그려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 그 기간 동안에 나에게 너무 위로가 되었던 존재들에 대한 이미지를 또 떠올리면서 또 즉흥적으로 공간을 그려나가고, 또 야자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식물을 주로 그리는 이유가, 이제 예전에 작업을 했을 때 그 식물에서 고유의 그런 꽃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장미는 사랑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꽃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얻어져 오는 그 상징물을 제가 표현을 해서 이제 야자수 같은 경우에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의 정원에서 힘을 얻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내가 활짝 다시 일어났다, 이런 또 네, 상징물로 되기도 하죠. 그래서 네. 상징이 굉장히 많이 네. 들어있는 다랑알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아, 너무 복잡해서 네.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네.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저만의 그냥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담아 놓는 거고, 제가 이제 그 작업 활동을 하면서 그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가끔씩 볼 때마다 저도 그냥 포인트가 달라져요. 어떤 때는 뭐 이게 이쪽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쪽이 보이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그 부분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게 또 보는 감상자분들도 따라서 어떤 것에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게 달라요. 그게 또 막상 또 관심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성이 네. 있는 네. 아,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네. 네, 이게 저만의 그런 소중한 그 보물, 왜 이렇게 보물 이렇게 담아놓듯이 보물상자. 네, 그런 것처럼 그 달이라는 달 항아리 같이 이렇게 달을 봤을 때 거기 안에다 빨리 넣고 빨리 담아가야지라는 그런 네, 생각에 네, 이렇게 그 달항아리에는 정말 그런 동심이 가득 들어있는데, 달 항아리 밖의 분위기는 좀 음산하네요. 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진짜 위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네. 위로가 되는 곳, 뭐, 휴식이 되는 곳 자체가 사실상 모든 것이 주변이 다 편하면 사실상 그걸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근데 주변이 힘들고 이럴수록 뭔가 고요하게 찾아오는 그런 평안? 나에게 주는 위로가 되는 존재들? 이런 부분들을 또 어느 곳에서 딱 발견을 하는 거. 그것 또한, 네. 앞으로도 그런 멋진 그림들 나올 거라는 그 기대가 드네요. 아유, 다음 감사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 그림인가요? 네,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제 나무 형상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로 삶의 그런 순환에 대해서, 그리고 제 나무예요. 생각나무라고 해서 제목은 뭐 마음의 정원 시리즈 생각나무. 그래서 지금 작품은 가을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또 이제 계절에 따라서 지금이 이제 가을이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을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애착이 지금 가는 그런 부분이어서 했는데, 이제 사람마다 그게 네.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그 계절에 주로 많이 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주로 많이 가는 계절은 사실상 여름보다 겨울이에요. 가을이에요. 네, 그래서 가을에 이제 가족 여행을 많이 나가는데 그때 진짜 유일하게 일탈되는 과정이었어요. 그 동안에 뭐 학원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에 지쳐 있을 때 이제 그 뭐 거의 한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여행을 이제 가는데, 그 여행지 속에서의 그 자유로움을 표현해내고, 네, 피어나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을은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막 우울할 수도 있지만 그 낙엽 자체가 떨어지지만 그 낙엽 자체들이 막 여행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나뭇잎 자체가 이제 자라서 또 어디를 향해 또 떠나가는 느낌. 그래서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공간들마다 이제 이 나뭇잎마다 이제 공간들,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색감들, 뭐 만났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여행에서는 한 번 만나고 또 헤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작업을 네, 해 나갔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생각나무라는 게 나무가 이제 가지를 펼쳐 나가면서 생각에 꼬리를 물잖아요. 네. 그러면서 작업을 이제 저도 할 때도 나무 하나를 이렇게 그려 나가면서 그 위에 가지 위에 뭘 그려 나가고, 또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또 어떤 상징물들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네. 작가님 그림은 글 없는 이야기책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또 아까 좀 말씀드렸을 때 못했던 부분들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나 생각들을 글과 같이 함께 어떤 책을 나중에는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예, 그게 또 하고 싶은 일 중에 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다음 그림 가볼까요? 네. 네. 이 작업은 생각나무에 대한 그 시리즈인데 여름이라는 네. 여름나무예요. 여름나무인데 생각보다 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막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안에 바닷속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네. 바다였어요? 네, 바닷속에 여기 막 산호초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땅에 밤하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바닷속 안에 있는 나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자신을 이제 물고기로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네, 그 제가 들어가는 작업이 있고 안 들어가는 작업이 있지만, 일단 이제 물속이라는 그런 몽환적인 그런 곳인데 어떻게 보면은 산호초와 같은 나무.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냥 여름나무. 보시는 그런 기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네. 그래서 여름밤을 되게 좋아해서 여름에 대한 그런 것. 그다음에 이제 사소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름에 그냥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친구랑 이렇게 힘든 얘기 주고받고 그랬을 때 진짜 어디를 떠날 수 없는 휴식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 자체가. 그래서 이제 별사탕이 막 이렇게 해먹을 막 이렇게 치고 있는데 요 부분들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뭐 친구들과의 그런 만남, 소중한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 속에서 내가 그때 너무 휴식을 얻었고 새 힘을 얻었어.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하고 좋아. 뭐 이런 이제 저만의 그런 여름 휴식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봐도 좋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라서 봐도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항상 보는 그런 느낌들이 달라요. 뭐 갑자기 어느 날은 이쪽이 보여. 해먹이 보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거기만 이렇게 한참 이렇게 보고 있다던가 또 그럼 따로따로 퍼즐식으로 네. 이렇게
다른 데다 그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부분만 나중에 좀 크게 그려볼까 막 이렇게 고민이 되기도 하고, 네. 이렇게 다양한 작업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나팔꽃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히아신스, 뭐 나팔꽃,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삶 속에서의 저의 그런 모습, 삶의 모습.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항상 뭐 희락을 주는 사람, 뭐 이 되면 어떨까? 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뭐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그 달 항아리 작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그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인공적인 빛이 아닌 자연적인 빛 중에 가장 강한 빛이 밤에는 달이잖아요. 달빛.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중심의 뭐 신. 그래서 제가 딱 바로 잡을 수 있게끔 항상 같이 함께하는 그런 네. 그런 존재들로 상징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뭐 달이라든지 해라든지 뭐 그런 네, 상징물들이 항상 네, 어떻게 보면 숨은 그림 찾기를 저는 좀 좋아해가지고 네, 다른 분들한테도 찾아보세요 한번 막 이런 식으로 그려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 작업 그 저기 뭐야 전시장에 가면은 아유 오래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것저것 찾아보느라고. 네, 너무 그러신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네. 좋고 또 가서 또 제가 막 이야기 꺼내기도 하고 네. 그래요. 아 오늘 이렇게 좋은 작품 많이 보여주시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앞으로도 작가님 좋은 활동하시면 꼭 알려주실 거죠? 네,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저의 마음의 정원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초대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전시장에서 봬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